요즘 왜 이러지?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안에서 맴돌고 도통 생각이 안 나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심각해요. 어제는 돋보기를 머리에 얹고 한참 찾았지 뭐예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깜빡깜빡하네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전문의 김상진 박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낯설지 않으시죠? 나이 들면 기억력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 요즘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단 5분 만에 되찾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게 뇌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이곳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가 밝혀낸 사실은 80, 90대에도 뇌는 계속 새 세포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피의 흐름입니다. 뇌로 가는 피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뇌 세포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좋은 자동차도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잡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뇌혈류를 개선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저 또한 85세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매일 진료를 하고 책도 쓰고 기억력이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뇌가 10년은 젊어질 것입니다. 뇌는 항상 움직이며 저장하고 꺼내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혈류입니다.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뇌는 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여기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되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 말이 끊기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35년간 여러 환자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뇌 세포는 계속 죽어가기만 하고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기억력 감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체념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뇌과학 연구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연구에 따르면 90세 노인의 뇌에서도 신경생성이라는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뇌 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 세포들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류에 있었던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고 더 예민한 기관이라 1분만 피가 돌지 않아도 기능을 멈추고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길목이 굳어지고 거북목이나 일자목처럼 경추 변형이 오기도 하여 피가 도착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TV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관이 조금 막혀도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조금이라도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목에는 전체 림프절의 6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목이 굳으면 이 림프 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머리는 꼭대기에 있으니 피가 올라가긴 쉬워도 다시 내려오긴 어려운 겁니다. 특히 두피, 그러니까 머리 피부 쪽에 피가 잘 정체되거든요. 이게 오래 쌓이면 머리가 무겁고 생각도 안 나고 심하면 머리카락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체된 피를 잘 흐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천하는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끝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두피 두드리기입니다. 자, 손가락 5개를 가볍게 펴시고요. 손톱 말고 손끝에 살 있는 부분으로 머리를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양옆머리, 그리고 뒤통수까지 골고루 해 주셔야 해요.
톡톡톡 한 부위에 5초 정도 하시고 다른 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두드리다 보면 여긴 좀 아프네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긴 피가 잘 안 도는 부분이에요. 그런 데는 좀 더 오래 10초 정도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 방법은 뇌신경의 활성화와 혈류 개선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 박순자 씨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머리가 늘 아프고 무거워서 자면서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새벽에 머리를 두드려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머리가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침마다 손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습관을 들였는데 신기하게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귀 앞과 귀 뒤쪽 마사지입니다. 머리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길이 어디냐면요. 바로 귀 앞, 귀 뒤, 그리고 뒤통수 아래쪽이에요.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혈류 개선,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뇌하 수체 자극 등을 통해 기억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귀 뒤에 딱딱한 뼈 만져지지요? 그 뼈 주변을 손가락 2개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 하시면 돼요. 양쪽 다 10초씩만 해보세요. 이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혈관을 풀어줘야 머리에 차있던 피가 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온 혈류를 목 뒤에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막히면 머리에서 피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출구를 뚫어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연목과 귀 및 기관지 쪽까지 마사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옆머리에서 혈류가 내려오는데 귀 바로 밑에는 내경정맥, 내경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 있어요. 여기를 열어줘야 뇌에서 피가 잘 빠져나갑니다. 목비끈은 목의 양쪽에 한 개씩 있는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목 옆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근육으로 이곳을 풀어주는 것이 혈류 개선의 핵심이에요. 자, 귀 밑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혈관을 열어주고 목비끈을 꼬집듯 만져주며 아래 방향으로 기관지 있는 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혈류를 개선시켜주면 머리에서부터 피가 쫙 내려오게 되는 거죠. 두피에 나쁜 피가 찬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탈모를 예방하시려면 혈류를 좋게 해줘야 돼요. 하루 2~3번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걸 하시고 나면요. 머리가 뜨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눈도 편하고 숨도 더 잘 쉬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식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피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덜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뒷목 마사지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혀보시면 뒤통수 밑에 딱딱한 뼈랑 목 사이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 자리예요. 거북목, 일자목 등 잘못된 자세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이곳을 지나는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피가 잘 내려오지 못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두드리셔도 좋고요. 원을 그리듯 눌러주셔도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편안한 느낌으로 10초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만성 두통, 뇌압 상승, 혈류 장애 등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 및 인지력 저하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목 양옆, 어깨와 만나는 부분도 움푹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꾹 눌러주면 긴장이 풀려요. 뒷목 부위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과 10 이상의 뇌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를 풀어주면 머리로 가는 피도 잘 돌고 내려오는 피도 순환이 잘 됩니다. 제가 진료한 76세 김정구 씨는요. 신문을 한 페이지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 눈이 피곤하셔서 금방 덮으셨대요. 그런데 이 마사지 2주 정도 꾸준히 하시고 나서는 요즘엔 신문 2장도 걷더네요. 하시더라고요. 피가 잘 도니까 눈도 덜 피곤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거지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시고 별로네 하시면 효과 못 봅니다. 최소한 2주, 가능하면 한 달은 매일 해보세요. 분명히 머리부터 목까지 뭔가 시원하게 뚫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등 마사지를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기억력 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머리로 가는 피는 등과 어깨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등은 단순히 자세를 유지하는 부위가 아니라 전신순환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 아래, 날개뼈 사이, 견갑골 주변, 그리고 어깨 뒷부분은 뇌로 향하는 혈류가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가 뭉치면 피가 머리 위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목덜미가 뻣뻣하거나 어깨가 자주 결린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이미 이 부위가 굳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등 근육이 쉽게 긴장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등 근육은 더욱 쉽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9세 이정희 씨는 평소 등과 어깨 통증이 심했는데 이분의 기억력도 함께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등 통증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을 풀어주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목욕 브러쉬로 등을 문질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마다 샤워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않는 것과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을 부드럽게 천천히 원을 그리듯 근육을 이완시키는 느낌으로 3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어깨가 아파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테니스공을 벽과 등 사이에 두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을 자극하면 몸 전체가 따뜻한 느낌이 퍼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건 모세혈관이 열리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등 마사지의 놀라운 점은 수면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 마사지 후 그날 밤 깊은 잠을 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등 근육이 이완되면 교감신경계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그날 밤 뇌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억 구축이라는 과정인데요. 낮 동안 경험한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해마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68세 박영수 씨는 등 마사지를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전날 읽은 신문 내용도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등을 푸는 것은 단순한 통증 관리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의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 혈류를 살려 놓아도 매일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기억력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기억력을 망치는 4가지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부족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면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핵심 시간이며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수면으로 기억력이 23% 향상될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 사용은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6시간 이상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머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베개로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카페인 과다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 뇌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70세 이상은 카페인 대사가 40% 느려 오전에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장시간
같은 자세는 등과 목 근육을 굳게 만들어 뇌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자세는 목 뒤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뒷목을 눌러 피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꼭 보시려면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보시고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목 스트레칭을 하세요. 넷째,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해마 기능을 억제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킨 81세 이창순 씨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박사님, 전 늘 나이 들어서 기억이 꽝이야라고 중얼댔죠. 시장에 가면 꼭 한두 가지를 빼먹고 드라마 배우 이름도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침마다 거울 보며 오늘 새로운 걸 기억한다. 내 뇌는 쓰는 만큼 단단해진다. 실수는 연습이다. 새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 시장 목록을 전부 외우게 됐어요. 20단어 회상 검사 점수도 3주 만에 13개로 올랐어요. 이창순 씨는 지금도 물건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곧 생각날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마음을 바꾸니 머리도 따라오더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개선해도 3개월 후 달라진 기억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나쁜 습관 중 하나라도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습관을 하나 고치면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되살아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매일 하는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좋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뒤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기억력을 살리는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성 훈련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치매 예방법으로 입술과 혀, 턱 관절을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고 정확하게 파, 피, 푸, 페, 포, 그리고 라, 리, 루, 레, 로를 5회씩 반복해서 소리 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움직이면서 발음하면 얼굴의 미세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이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을 자극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의 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효과가 즉각적입니다. 76세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3분간 이 훈련을 한 후 말이 더 또렷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앉기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은 목과 등의 근육을 긴장시켜 뇌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펴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펴고 턱은 약간 안으로 당기세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눈높이에 맞추고 목을 숙이지 마세요. 저도 진료하며 이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 사용하기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일상 활동을 해보세요. 양치질하기, 문 열기, 리모컨 사용하기 등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렇게 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좌우 뇌 연결이 강화됩니다. 2022년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들이 3주간 반대쪽 손을 사용했을 때 작업 기억력이 14%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손의 움직임은 전두엽을 자극해 집행 기능, 즉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는 20분 산책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즉시 증가시키고 기억 형성에 중요한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책법은 가능하면 자연이 있는 공원이나 강변에서 걷고 걸으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익숙한 길보다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세요. 저도 점심 식사 후 산책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 보았더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 염증을 줄입니다.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는 엽산, 비타민 K 등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실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처음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전날 저녁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기존 행동에 연결하여 습관을 들이면 쉬워요.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묵직하며 정신이 맑지 않을 때, 그럴 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끝으로 두피부터 톡톡 두드려 주십시오. 두피가 가벼워졌다면 뒤통수와 목 전체를 양 엄지로 원을 그리듯 20번 눌러주세요. 이어서 귀 밑을 손바닥으로 감싼 채 쇄골 쪽으로 천천히 마사지 해주면 목비근이 풀리고 경동맥이 활짝 열려 뇌로 가는 길이 활강로처럼 시원해집니다. 이제 화장실로 이동하셔서 칫솔을 평소와 반대 손에 쥐어 보십시오. 양치가 끝나면 거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파피 푸 페 포 란리 루 레 로를 또박또박 5번 외쳐보세요. 마지막으로 어깨를 귀에 닿을 만큼 끌어올렸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며 툭 떨어뜨리기를 10번만 더 해주시면 아침 뇌 시동은 완벽히 걸립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새벽마다 밥상을 차리며 두통에 시달리던 73세 박명자 씨는 두피 두드리기와 반대손 양치를 2주간 꾸준히 하셨는데요. 어느 날 외래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문 글자가 한눈에 들어오고 머리가 더 이상 터질 듯 아프지 않아요. 혈류 하나만 바로 잡아도 집중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전 TV 뉴스를 보실 때는 의자 깊숙이 등을 붙이고 허리를 펴주세요. 어깨를 살짝 뒤로 열고 턱을 안쪽으로 넣으면 목의 혈관이 눌리지 않습니다. 곧이어 동네 공원이나 시장길을 20분 정도 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TV 드라마를 보실 때 첫 광고가 나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등 뒤 벽에 테니스공을 대고 날개뼈 사이를 위아래로 20번 굴려주세요. 긴장된 등 근육이 풀리면 심장에서 뇌로 향하는 혈류가 급행으로 올라갑니다. 드라마 속 장면이 밤늦도록 생생히 기억나실 거예요. 실제로 TV를 하루 종일 켜 두시던 78세 박정수 씨께서 광고마다 테니스공을 굴리고 오후 커피를 허브차로 바꿨더니 오후 졸음이 확 줄고 사극 내용을 밤까지 기억한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서 목욕 브러쉬로 등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3분간 문질러 주세요. 모세혈관이 활짝 열려 하루 동안 굳었던 근육이 풀립니다. 잠들기 전 세면대 앞에서는 두피 톡톡 60초, 귀 밑에서 쇄골까지 목비근을 60초 마사지하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밤사이 머리에 피가 고이지 않아 두통을 줄이고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어깨 결림과 불면증을 앓던 79세 이정희 씨는 목욕 브러쉬 마사지와 광고 시간 테니스공 굴리기를 3주간 지켰더니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단어가 술술 떠오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습관이 잘 이어질까 걱정되시나요? 알림 대신 생활 패턴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베개 옆에는 톡톡이라고 쓴 포스트잇을 붙이고 칫솔컵에는 빨간 고무 밴드를 감아 왼손 이라고 기억하도록 하며 소파 옆에는 작은 상자를 두어 테니스공을 넣어두면 자연스레 손이 갑니다. 다음 드라마 광고가 시작될 때 테니스공을 찾아 등을 굴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해마가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냉장고 문에 순서대로 써서 붙여 놓으시면 깜빡 잊으셨다가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보면서 머리를 두드려 보세요. 내일부터라며 미루지 마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실천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억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